그러니까 제가 역할 모델이 되기 주기 힘들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얼리 어답터라 그래가지고 꽤 인터넷도 빨리 했고 휴대폰도 빨리 썼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애플폰,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 구경만 해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나이쯤 돼서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젊은 사람들 눈에 저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막 이제 그 전기밥솥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전기밥솥을 쓸 줄 모르는 시골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 엄마 그것도 몰라. 저거 버튼 하나 누르면 밥이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어떤 젊은 세댁. 그 세댁이 그 시골 친정어머니를 보는 그런 안타까운 눈으로 지금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역할 모델이 없는 거예요. 역할 모델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도 무비판적으로 이 사회에 지금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산하 제한이 옳다. 산하 제한을 해봤더니 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문제가 생겼다. 신용카드는 외상카드 다 쓰지 말자. 아니다. 신용카드는 선진국형으로 가장 투명하게 경제생활하는 방법이다.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다.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얘기도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도 많은 정보들을 막 이렇게 경제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너무도 많이 주입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 얘기인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는지 너무도 힘든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우선 가장 크게는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돈 많고 또 명예로운 그 어떤 누구도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24시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도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기 쉽습니다. 능력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남을 따라가기 바쁘고 남이 생활하는 대로 따라 생활하다 보면 나도 행복하게 되리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내가 통제를 해야겠다. 욕구를 통제를 해야겠다. 나에게 있는 현실 그대로를 만족해야겠다. 자족을 해야겠다. 그런 통제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과다하게 스스로를 과다평가를 해서 눈높이를 언제나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저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바람에 반에서 한 50등 정도 하는 친구가요. 얼마든지 전교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50등 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한 45등쯤 하고 그 다음 달에는 한 40등쯤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전교 1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허랑방탕 놀고 있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 아 내가 공부해야겠다 하는 순간 나 다음 달에 전교 1등 할래 해버리는 거예요. 1등이 되나요 그렇게 쉽게?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달에 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교 1등이 안 됐어. 그럼 좌절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너무 위로 올려다 보는 바람에 느끼는 그런 불행감 그런 걸 느끼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경제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이 경제적인 정체성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자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으면 그런 대로, 그러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그런 대로, 나한테 맞는 경제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나한테 가장 풍요로운, 가장 행복한 그런 생활이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하지를 않고 맨날 남만 쳐다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 경제적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경제적 품격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품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행복하자고, 나 혼자 편안하자고 다른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말거나 간에 버스 안에서 등산을 벗는 사람. 그럼 품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욕탕에 가는 편인데, 목욕탕에 가는 이유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목욕탕에 가면은 일단 뭐 휴대폰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편안하게, 내 혼자 쉬다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뒤에 냉탕에서, 어린아이들이 물장구를 툭툭 튀는 거예요. 막 수영을 하고 그래서 찬물이 자꾸 튀겨와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어른으로서 참고 넘어가줘야 되나? 아니면은 마지막 양심으로서 쳐다보고 야단을 쳐줘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해주려고 딱 쳐다보니까 지 아버지가 같이 수영하고 있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가 아무리 편하고 내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정도는 생각해가면서 지금 내가 이게 과연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나 혼자 기분이 좋자고 나 혼자 행복하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이제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주 힘들게 살 적에는 그저 나 혼자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사회의 덕이 돼요. 모두 못 먹고 못 살 때는. 근데 이제는 웬만큼은 먹고 사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남도 돌아볼 필요가 생겼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새 뭐 무슨 광고 같은 걸 보면은 대부업체에서도 공짜 이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자선서 사업하려고 대부업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짜 이자라는 것은 그만큼 더 이 사람들을 자기 대부업체에 돈을 더 많이 쓰라고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짜라고 쓰고 있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노력을 내가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라는 건 세상에 절대로 없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인센티브에 반응해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그건 뭐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누군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나한테 유익한 일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는요. 그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자기에게 인센티브였어요. 그건 내가 행복한데.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행복하지 않음에도 진정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에 사람들을 반응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